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변의 주식은 소공장 10월 17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에서 다우지수가 상당히 급등이 나왔죠.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역시 코스피가 1%대 상승 부분들이 나왔어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코스피하고 코스닥 한쪽이 너무 강하게 가면 격차가 스프레드 차가 커지죠. 최근에 지난주부터 해서 반등의 기운 자체, 강도 자체가 아무래도 낙폭이 컸던 코스닥이 먼저 나온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어젠가요? 코스닥이 1%대 중후반에 상승이 나왔을 때 코스피는 보합선에서 멈췄죠. 그거의 반대적인 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의 우리가 그 섹터별 순환매 파동 부분들 나올 때 하나의 섹터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뭐 A, B, C가 있다면 A 섹터가 상승을 하면 A 섹터 잠시 쉴 때 B 섹터가 움직이고 B 섹터 움직인 다음에 C 섹터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딱 순환매 어느 순간에 봐보면 서로 섹터별로 이 키 맞추기가 대략적으로 비슷해지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오죠. 국내 증시도 일단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이제 장중에 외국인이 한 5천억 계약까지 순매수가 들어왔다가 장 마감 때는 한 2천억 계약까지 전환이 됐고, 코스닥은 오늘 하루 종일 1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코스닥은 순환매 차원에서도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 시장의 민감도가 높은 내용 부분들은 바이오 관련된 섹터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반등 나오다가 거의 4% 근접하는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죠. 우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삼성 바이오 저는 계속 확장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 시뮬러 시장에서 꼭 우뚝 섰으면 하는 바른 부분들이 절대 없는 건 아닙니다. 단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일제 시대 때부터 어떤 청산해야 될 문제 부분들을 순간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넘어왔죠. 잔재 청산 부분들, 어떤 적폐 청산 부분들 다 못했고, 그런 흐름 부분들 지금까지 쌓이다 보니까 이상한 관점과 논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하락을 만드는 요건, 그 다음에 코스닥의 1000억 정도 매도 부분들을 만들면서 기관과 외국인, 바이오 쪽 시총상위 종목군들 일부 한 100억대 단위의 매도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금감원이 있고 금감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감원은 검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잡아내고 그걸 검찰에 고발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감리를 조만간 결론을 냅니다. 지난번에 금융위의 증선이 요청으로 재감리 요청 진행 부분을 했는데 고의적인 부식회계로 가닥을 합니다. 저는 뭐 회계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긴 합니다만 1차적으로 이쪽 금융 관련된 검찰의 역할하는 금감원의 의견 자체를 존중을 합니다. 그 의견에는 변동사항이 없죠. 최근에 SBS 탐사팀인가요? 끝까지 판다팀이 전에는 에버랜드 땅값의 변동, 그리고 성우레저 관련된 이상한 이병철, 이건희, 이종의 어떤 대물림, 절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쥐락펴락하는 모습들이 거의 몇십 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단지 그걸 벌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코스닥 매도 2천억 정도, 그리고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금감원의 재감리 조만간 결론을 내는데 고의적 분식회의 가닥 부분들, 중징계를 벗어 방침을 유지를 해요. 이렇게 해야지만 다음에 못합니다. 이번에 뭐 바이오로직스나 바이오 쪽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피해를 가기 위해서는 아니라 이렇게 일벌백배의 부분들 해야지만 또 다시 이런 못된 짓거리를 못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늘 코스닥에 1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환율 보고서가 계속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어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그 중국도 보면 어제 상해종합지수에 여러 가지 호재 부분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저런 내용이면 중국 증시가 뭐 1, 2% 상승하는 것은 쉽게 나왔을 내용 부분들인데, 환율 보고서라는 내용 자체가 발표가 나오지 못하니까 저가 매수는 들어오지고 신규 매수는 들어오는데 그걸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선물이 오늘 아침 시장에서 특히 다우지수는 실적의 시장에서 반응을 했죠. 그거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인들 선물 장중 5,000개까지 장중 매수가 들어왔지만 중후반이 지나면서도 이 환율 보고서가 나오지 못하니까 불안 심리 부분들로 한 2,000개까지 전환하면서 코스피가 1%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 전 섹터가 상승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을 했는데, 그래도 상승률 자체의 큰 종목군들 그 흐름 부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미국 시장과 비슷한 점이 뭐냐면 실적이 우상향되는 섹터도 있죠. 우상향되는 섹터가 특히 뭐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 자체가 탄탄하죠. 실적 자체가 탄탄하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이 반등도 다른 섹터 대비 강하게, 뭐 전 섹터가 대부분 비슷하게 나왔기는 합니다만은 특히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군들 대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뒷받침이 되니까 상승의 반등 강도 역시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환율 보고서 제출, 다른 상승 제한이 되었고, 국내 시장도 이 영향에 따라서 외국인이 5,000계약에서 2,000계약까지 전환을 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이 아니라 을이죠.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그 다음에 중국도 갑이 아니라 을이에요. 최근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재무부 인사들이 환율 조작국의 증거가 없다라고 이미 발표가 나오고 문신에게 보고가 들어갔어요. 근데 기준에 따르면 해당되지 않은데 정치적인 해법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갈팡질팡 하는 거죠. 불확실성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환율 보고서 관련된 내용에 보시면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한 3% 정도 초과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의 3%, GDP 대비 3% 초과, 이런 내용들이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는 내용인데, 중국은 하나만 해당이 돼요. 첫 번째,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근데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지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재무부 관리도 보면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정치적인 해법 부분들이 들어가서 혹시나 바뀌지 않을까. 원래 15일 전후에 보고서가 제출이 되는 게 통상적이고, 뭐 과거에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까지 늦어진 케이스도 없지 않아 좀 있었어요. 근데 발표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런 불안 심리 부분들이 드러났다가, 아니면 또 쭉 긍정적인 컨센서스 나오면 또 상승을 했다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부분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내용 하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이번에 중간선거에 쓰는 게 아니라 이번 달 물론 시간이 한 2, 3주 정도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어디 쪽에 쓸 것인가, 중간선거 전에, 이번 달에 쓰면 중간선거를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달 이후에 쓰는 거면 이제 트럼프는 2020년도 재선을 위해서 이 카드를 쓸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근데 이제 환율 보고서 내용 부분들은 어떻게 중간선거 전에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 뭐 공화당 쪽에서 하원은 뭐 이미 처음부터 하원은 큰 기대 부분들 안 해서 상원만 지키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도 어느 정도 그걸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하원은 손을 떠났다라는 식의 같은 코멘트 부분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이제 3개월 연속 미국채 매각 부분들을 했습니다. 환율 방어 투입 가능성 부분들이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장쩌민이 위독하고 마오쩌둥하고 덩샤오핑을 위해서 장쩌민 주석이 중국의 개혁개방 체제를 완성을 좀 했죠. 상하이방 출신이고, 그때 뭐 천안문 사태를 뭐 학생 시위를 조기 진압하면서
등소평, 덩샤오평의 또 총애를 받으면서 이제 주석 자리에 올라왔는데, 상하이방의 어떤 중심축 약해.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시진핑이 그 전에 군사위원회까지 지지고 있으면서, 정치권에서의 숙청 부분은 시진핑 일권의 상당 부분이 진행이 좀 됐어. 이 기회에서 내부 반발 부분들이 무역 전쟁으로 인한 내부 반발 부분들을 누르기 위해서 판빙빙도 나오는 것 같고, 물론 판빙빙하고 마원 알리바바 사장이 있죠. 그것도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고, 뭐 여기에 왕치산의 연료설 부분들이 있는데, 모든 나라들이 보면 캐고 캐면 끝이 없어요. 세무조사도 한번 캐면 끝이 없이 털면 뭔지 안 나오는 것이 없다시피, 중국도 지방 부채 관련된 부분들이 항상 상존해 있는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떻게 지금 옹호를 하려고 폼페이오를 급파를 했죠. 급파를 하고 무마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시간을 좀 벌어놓기 때문에 잠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는데, 이번 주 내내 환율 보고서 관련된 내용이 언제 나올 것인가, 시장은 촉각 부분도 할 것이고, 시장 컨센서스는 재무부 관리는 일단 그 증거 없다 라는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나옵니다. 금리 관련된 부분들은 뭐 그렇게 공격적인 언급 부분들이 진행이 될 가능성 자체는 크지 않느냐. 파월의 또 코멘트, 시장이 알고리즘에 움직이다 보니까 진폭 자체가 커졌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그 알고리즘의 뭐 변수 자체가 있지만, 변수에서 상위 레벨에 있는 변수가 뭐 미국 국채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빅스 변동성, 어제 미국의 변동성 지수는 10% 이상이 급락 부분들이 나왔죠.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의 뭐 임상 언급, 이런 내용들이 알고리즘의 상승과 하락의 변수를 만드는 하나의 큰 역할 부분을 하기 때문에, 최근 그 진폭 자체가 커졌고, 그 진폭으로 인해서 10월 4일 이후에 신용물량이 1조 2천억 가까운 매도가 털렸다는 표현 부분들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1차적으로 개파락이 나왔던 시점까지 코스피 코스닥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계속적으로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 눈치 보기 부분들 하는 사이에 조금씩 반등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환율 보고서의 내용 부분들이 계속 ING 잔류 요건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진 코스피가 1% 상승이 이끌었던 종목군은 실적에도 기반된 종목군에도 반등 부분들이 크게 나왔고, 코스닥 1천억 매도 부분들은 삼성 바이오로 지수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조금 더 상승폭이 컸다. 하지만 근데 그 이전에 코스닥의 상승이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하게 나왔다는 점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현재 장세 부분들은 급락에 따라서 V자 하락에 따라서 V자 반등이 지속 유지되고 있는 10월 17일 이슈맨의 주식공장 마감 브리핑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